안녕하세요. 용접하는 선비입니다. 오늘은 용접기능사 1과목 용접 1반에 대해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용접 관련 모든 자격증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풀어나갈 문제를 다운받는 곳은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용접 1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용접 시 수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결함과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수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결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기공, 균열, 그리고 은점 등은 수소에 의한 결함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선상, 조직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설퍼는 뭔가요? 설퍼는요, 이 황으로부터 오는 결함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설퍼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중에서 최소의 밀도로 가장 가볍고 확산 속도가 빠르며 열 전도가 가장 큰 가스는 무엇일까요? 일단 확산 속도가 빠르려면 가벼워야겠다. 그죠? 분자량이 가벼울수록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수소는 2g이 들어있죠. 29g 속에요. 메탄 CH4는 16g이 들어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29g 속에 들어와 있겠죠.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해요.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C 3개, H 8개. 아, 이게 프로판이구나. 자, 이 녀석은 44g이 들어와 있네요. 자, 부탄은 C 4개, H 10개. 자, 58g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건 역시나 수소네요. 자, 용착금속의 인장 강도가 55N/m 자승, 안전율이 6이라면 이음의 허용 응력은 약 몇 N/m 자승일까요? 허용 응력 공식 하나 외우고 갈까요? 자, 허용 응력은 인장 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거죠. 네, 이렇게 하면 허용 응력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장 강도를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럴 때는 안전율을 허용 응력에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55 넣고요. 6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답은 9.2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팁 끝이 모재에 닿는 순간적으로 팁 끝이 막혀 팁 속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불꽃이 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요 녀석 그대로 역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그쵸? 자, 그럼 역화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세틸렌 공급이 부족하거나 토치 취급을 불량으로 하거나 팁이 과열되거나 토치 성능 불량이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파괴시험 검사법에 속하는 것은 부식시험이죠. PT 침투시험은 PT, 와류시험은 ET, 음향시험은 AET. 요 녀석들은 비파괴 검사죠. 네, 현장에서는 NDT라고 표현을 합니다. Non-Destructive Testing에서 NDT 비파괴 검사고요. 부식 검사는 파괴 시험에 속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티그 용접 토치의 분류 중 형태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요. 이렇게 T형 토치, 그리고 볼펜 모양처럼 생긴 직선형 토치, 그리고 플렉시블형 토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형태에 따른 종류가 아닙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래요. 그러니 카접, 테크 용접이죠.
테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거리가 좀 멀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요. 수축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들 중에 이 세 가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따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입니다. 전자동 미그 용접과 반자동 용접을 비교했을 때 전자동 미그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결국은 단점 찾으라는 거죠. 아니면 장점도 조금 이렇게 잘못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접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아무래도 전자동이니까 이거는 장점이겠죠. 생산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장점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용접이 얻어진다. 네, 마찬가지로 장점이죠. 용착 효율이 낮아 능률이 매우 좋다. 이거는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요? 말도 안 되죠. 용착 효율이 높아야 능률이 좋은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 있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거 찾는 거는 사실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까?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5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 네, 우리 미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2가지 정도만 잡고 가볼까요? 자, 미그의 특징 중에 일단 CO2하고 비교하면요. 스패터가 적게 생산돼요. 또 티그하고 비교하면요. 전류 밀도가 약 2배 정도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용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용융 속도 빠르다. 네, 이런 게 미그의 특징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탄산가스 아크 용접에 자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틀린 것은 탄산가스 아크 용접이래요. 이게 현장에서 얘기하는 CO2 용접이네요. 그쵸? 자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엔드탭을 부착한다. 이건 대표적으로 맞는 거예요. 가스 유량을 조절한다. 얘는 사실 유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쵸? 이 녀석이 답일 것 같네요. 3번 어스의 위치를 변경한다. 이것도 대표적이죠? 용접부의 틈을 적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1, 3, 4번이 되고요. 2번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용접법 중 비소모식 아크 용접법은 무엇인가요? 비소모성이래요. 비소모성 어떤 용접의 가장 특징이죠? 이 녀석이 바로 티그 용접. 티그, GTAW나 티그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알곤 용접이라고도 부르고요. 알곤 용접. 네, 이렇게 부르죠. 가끔씩 이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은 뭐 TIG 용접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창피합니다. 자,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요 녀석이죠.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네. 일단은 텅스텐을 전국으로 사용하니까 비소모성인데요. 텅스텐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텅스텐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선생님? 텅스텐은요, 이 컬러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있으면 끝단에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보고서 이게 어느 종류의 텅스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순 텅스텐은 녹색이에요. 표시가. 자, 지르코늄을 죄송해요. 지르코늄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은 갈색, 토륨 1%, 이 녀석은 황색, 토륨 2%는 적색. 사실 토륨 2%를 가장 많이 썼어요. 현장에서는 좀 많이 쓰는 어떤 전극인데 이 토륨 자체가 아무래도 이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이 녀석들을 다
이 란탄 쪽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요거 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고요. 이제 막 용접 배워볼까? 이렇게 하시는 용접 꿈나무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란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근데 이게 뭐 왜 현장에서는 뭐 토륨을 많이 쓰려고 하나요? 용접사분들이. 그러면 사실 좀 마모되는 게 이쪽이 조금 덜 하긴 해요. 용접하다 보면. 이 용접봉 이 전극 끝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크가 잘 발생하기도 하고 또 아크의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용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마모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해요, 토륨 쪽이. 그래서 용접사분들은 현장에 있는 용접사분들은 사실 토륨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용접불을 끝이 구면인 해머로 가볍게 때려서 용착금속의 표면에 소성 변형을 주어 인장 응력을 완화시키는 잔류 응력 제거법은 잔류 응력 제거법 1, 2, 3, 4번 다 포함돼요. 그런데 해머로 가볍게 통통통통 때리는 걸 피닝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1번은 별표 3개 치고 갈게요. 왜냐면 이런 문제 또는 살짝 변형돼서 이 잔류 응력에 관한 문제가 최소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응력은 영어로 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그래서 풀림 처리한다. 네, 스트레스 풀자. 이렇게 풀림법. 요 녀석들이 잔류응력 제거법입니다. 11번은 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번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답은 500에서 600도로 30초간 가열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판 또는 수평면 내에서 선회하는 회전 영역이 넓고 팔이 기울어져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 주로 스폰 용접, 중량물 취급 등에 많이 사용되는 로봇은 무엇인가요? 지금 극좌표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 다관절은 뭐예요? 다관절은요, 팔이 3개 이상 회전 관절을 가진 로봇을 얘기하고요. 요렇게 원통 좌표는 원통 좌표계 형식의 산업용 로봇의 일종입니다. 직각 좌표계는요, 고속, 고정 및 위치 결정 능력이 탁월한 녀석을 직각 좌표계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로봇에 대한 문제가 근근히 나와요.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시 발생하는 기공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일단 서브머지드 S 아크 웰드에서 SAW라고 부르죠.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 용접이다. 서브머지드는 자동 용접이네요. 또 두 번째, 비가시성이다. 이거를 잘 놓고 보면요. 비가시성? 가시성.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용접하려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용융풀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요렇게 그 가루형 용재, 모래 같은 녀석이 이렇게 둘러싸져요. 그래서 눈으로는 용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비가시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기공의 원인이래요. 선생님, 이거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1번 문제였죠? 기공의 원인은 바로 수소구나. 수소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구나. 자, 이걸 놓고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직류 역극성 사용. 정극성, 역극성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얘가 답이겠네요, 일단. 나머지 보니까요, 용재의 건조 분량, 수분이? 건조 분량이니까 수분이 있겠죠. 용재의 산포량 부족. 이렇게 가루형 용재가 잘 산포돼야 되는데, 산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기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와이어, 녹, 기름 페인트. 기름 페인트도 수분이 있더라. 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전자빔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입이 낮아 후판 용접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 녀석이 답이네요. 우리 전자빔 용접은요, 고진공에서 용접하므로 후판 고속 용접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2, 3, 4번은 그럼 전자빔 용접에 관한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에서 지시의 용도, 색채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노란색부터 한번 가볼까요? 노란색은 전도, 추락, 충돌. 빨간색은요, 방화 금지, 방화 금지, 정지 또는 고도의 위험. 파란색은요,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답은 파란색이네요. 자, 17번 문제 바로 주워먹는 문제죠. X선이나 감마선을 재료에 투과된 빛의 감도에 따라 사진 필름에 감광시켜 결함을 검사하는 것, 요거네요. 우리가 RT라고 부르죠. 레디오그래픽 테스팅이 됩니다. 자, 자분 탐사는 MT, 마그네틱 파티클 테스팅, 침투 탐사 페네트란트 테스팅, 초음파는 울트라소닉 테스팅이 되겠네요. 자, 조금 더 정보 드리자면 요 1번하고 2번이 대표적인 표면 검사, 요 두 녀석이 볼륨메트릭 최적 검사, 이렇게 됩니다.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요 녀석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파괴 검사입니다. NDT죠. 네, 비파괴 검사.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용접사로 취업하실 분들은 용접 시험 다 보시죠. 네, 시험 다 봐야 돼요. 현장용 용접 시험 대부분 배관 같은 경우에는 6G 시험 많이 보잖아요. 보고 나시면 방사선 투과 검사 RT까지는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단위시간당 용접 이별의 양, 말도 안 되죠. 단위시간당 소모되는 용접 전류, 말도 안 되죠. 단위시간당 형성되는 비드의 길이, 요거 살짝 말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런데 결국은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 요게 용융 속도를 나타냅니다. 답은 4번이네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와 가벼운 충돌 또는 부딪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상으로 충격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피부 표면에 창상이 없는 상처를 뜻하는 것은 요게 타박상이죠. 요게 찰과상은 뭐예요? 마찰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입는 외상이 찰과상이죠. 답은 4번 타박상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일면 비석법이라고 부르고요. 용접 길이를 짧게 나누어 간격을 두면서 용접하는 용착법은 요게 바로 스키법이죠. 스키법. 비석법, 스키법 요거는 잘 외워두셔야 돼요. 요것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별 3개.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선생님 스키법이 뭔가요? 자, 일단 용접을 우리가 이만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간을 나누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나눠볼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용접 이만큼 하고요. 두 번째 한 칸 띄고 하고요.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가는 걸 스키법이라고 합니다. 잘 외워두세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21번 문제입니다.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하여 산소를 빼앗기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을 이용한 용접법은 무엇인가요? 요거 테르민 용접이죠. 네, 테르민 용접입니다. 요것도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 같은데 용접할 때 많이 사용하죠. 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산화철 분말하고요. 알루미늄 분말을 1대 3으로 혼합. 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것도 테르민 용접이에요. 자, 별표 잘 쳐두세요. 이런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저항 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저항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뭔가 장점 같죠? 네. 후열 처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네요. 자, 넘겨보고요. 3번. 산화 및 변질 부분이 적다. 좋은 것 같아요. 용접봉, 용제가 불필요하다. 편리하고 좋네요. 결국엔 이 녀석이네요. 후열 처리가 필요하다. 뭔가 다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귀찮아요. 네. 일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23번 보겠습니다. 전격 2차 전류 200A, 전격 사용률 40%인 아크 용접기로 실제 아크 전압 30V, 아크 전류 130A로 용접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허용 사용률은 얼마인가요? 요 녀석도 별표 3개 놓고 갈게요. 계산 문제 중에 이 허용 사용률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허용 사용률은요. 쭉 놓으시고요. 일단 전격 2차 전류 제곱시켜 주시고요. 밑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실제 전류, 사용 전류 제곱시켜 주시고요. 곱하기 그 다음엔 사용률이 들어가야겠죠. 사용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200제곱을 130제곱으로 나누시고요. 곱하기 40%,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대략 95%. 24번 문제입니다. 아크 전류가 일정할 때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늦어지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요거 아크 길이 자기 제어 특성이네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표면에 흠이나 개재물, 탈탄층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그리고 타원형 모양으로 표면을 깎아내는 가공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별표 3개 놓고 갈게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얇게 타원형 모양으로 표면을 깎아낸다. 스카핑. 절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스카핑. 나머지는 거의 다 절단 파내는 거 그런 얘기들이죠. 26번 볼게요. 다음 중 야금적 접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야금적 접합법에는 융접, 압접, 납땜이 들어가죠. 답은 접어익기. 자,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불꽃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불꽃은 어떻게 구성되죠? 불꽃심, 겉불꽃, 속불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답이에요. 네. 28번 문제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피복제의 주된 역할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뭐 있죠? 절연작용, 전기 절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크 안정. 세 번째는 탈산 정련. 네 번째는요, 합금 원소 첨가. 다섯 번째는 냉각 속도를 지연시킨다. 천천히 한다. 이거죠? 이 녀석들이 아주 주된 역할들이 하나씩 집어넣어 볼까요? 용융금속의 용적을 미세화하고 용착 효율을 높인다. 네, 맞습니다. 용착금속의 음고와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아니죠.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주된 역할이 아닌 거고요. 스패터의 발생을 적게 하고 전기 절연작용 나왔네요. 용착금속에 적당한 합금원소 첨가한다. 답은 2번입니다. 29번 문제 볼게요.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안정한 아크를 얻기 위하여 상용 주파의 아크 전류에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아크 발생과 용접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 장치는 고주파 발생기죠. 전격 방지는 뭐예요? 이 녀석이 감전
뭐 방지라고나 할까요? 감전 위험을 낮추는 거죠. 원격 제어는 뭐랄까요? 리모트 컨트롤 뭐 이런 거겠죠. 핫스타트는요, 이 전류가 그 스타트 할 때 그 초기에만 특별히 조금 높게 발생하는 게 핫스타트예요. 답은 2번입니다. 30번 피복 아크 용접봉의 피복제 중에서 아크를 안정시켜주는 성분은 28번하고 30번하고 뭐랄까 피복제에 관한 문제인데, 피복제에 관한 문제는 뭐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니까요. 일단 아크 안정제래요. 아크 안정을 시키는 성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석, 규자, 적탄. 산석, 규자, 적탄. 산화티탄, 석회석, 규산, 칼륨, 자철광, 적철광, 탄산, 소다. 답은 산화티탄이네요. 31번 보겠습니다. 산소 용기회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되겠죠?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을 착용하고는 취급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서 직사광선 노출, 이건 뭐 조금 말이 안 되겠네요. 용기의 밸브가 얼었을 경우 따뜻한 물로 녹인다. 맞습니다. 사용 전에는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 여부 확인해야죠. 맞습니다. 직사광선은 피해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2번 피복 아크 용접봉의 기호 중에 고산화 티탄계를 표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번부터 보고 갈까요? 이 녀석은 뭐죠? 일미나이트계. 일단 이 녀석도 별 3개 무조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자, 4303은 라임 티탄계. 라임 티탄계. 4311은 고셀룰로스계. 고셀룰로스계. 이 녀석이 바로 고산화 티탄. 하나 더 외우고 갈게요. 4316. 이게 저수소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32번 같은 문제는. 33번 보겠습니다. 가스 절단에서 프로판 가스와 비교한 아세틸렌 가스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후판 절단의 경우 절단 속도가 빠르다. 요 녀석 프로판이네요. 장점. 박판 절단의 경우 절단 속도가 빠르다. 요게 아세틸렌의 장점이네요. 중첩 절단할 때는 절단 속도가 빠르다. 요것도 절단면이 거칠지 않다. 이것도 프로판 가스의 장점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34번 보겠습니다. 용접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상식 문제네요. 한번 풀어보죠. 자, 구조 및 취급이 간단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사용 중에 온도 상승이 적어야 된다. 맞습니다. 전류 조정이 용이하고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한다. 맞습니다. 용접 효율과 상관없이 사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된다. 사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된다는 맞지만 용접 효율과 상관없다뇨. 용접 효율은 좋아야죠. 답은 4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강을 가스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제는? 연강엔 용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지금 용접 일반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총 60문제 중에 35문제가 용접 일반이고요. 나머지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기는 혹시 평택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평택 와이드 용접학원에서 준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